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만들 건데, 가장 먼저 간단한 창 틀 먼저 만들게요. 창 틀. 그러면은 파일 새로 만들기 패밀리를 만들 건데, 패밀리 여시면 되는데 템플릿을 뭐로 할 거냐입니다. 템플릿은 뭐로 할 거냐면 창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일반 모델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 개구부가 뚫려 있기 때문에 구멍은, 벽체 구멍은 미리 뚫어놨기 때문에 벽이 있는 모델을 열어서 구멍을 뚫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모델로 할 겁니다. 쭉 내려가서 미터법 일반 모델이라고 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일반 모델 뒤쪽에 뭔가 붙어있는 애들 말고 선 기반, 천장 기반, 뭐 패턴 기반 이런 거 빼고 그냥 미터법 일반 모델 있는 애, 요거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개구부 뚫어놓은 파일은 저장을 할 건데, 이름을 같은 거로 할게요. 폴더 잘 지정하시고요. 미서기창 이름은 미서기창. 앞에다가 본인 이름 붙이고 싶으면 붙이시고요. 그리고 이 파일은 헷갈리니까 닫을게요. 나중에 다시 열더라도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든 파일, 이거는 저장을 할 건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규칙을 좀 따라서 해주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미서기창까지는 동일하게 쓰고, 여기 이제 완성본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미서기창 뒤쪽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창틀이라고 쓸 거예요. 이름.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제 세트로 쓰인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보통 이렇게 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든 다음엔 뭐 다시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만들다가 그 패밀리 안에 패밀리를 집어넣는 방식이다 보니까 뭐 안에 뭐가 있었는지 되게 헷갈려요. 저 이제 평면도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평면도 부분에 참조 평면이고, 이건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 상태고요. 가급적이면은 그 패밀리를 만들 때도 그 인면이나 평면의 위치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창틀을 만든다 그러면 벽면에 설치되는 애긴 한데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생겨 있는데, 평면을 잘라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당연히 얘가 평면도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얘를 그릴 때도 동일한 방향, 나중에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패밀리를 만들더라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만드시는 게, 이렇게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게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평면도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나 돌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동일하게 항상 방향을 맞춰서 패밀리 만드실 때 만드시고요. 그러면 이제 평면도상에서 이 창틀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늘어나게 만든다 라고 이제 계획을 하시면 되고, 한쪽으로 늘어나게 하셔도 되는데, 한쪽으로 늘어나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만들어 쓰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려하셔서 만드셔야 되는데, 창문은 대체적으로 가운데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면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잠시만요. 인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내부일 거거든요. 이쪽이 보통 외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쪽을 내부라고 보고 전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창틀을 만드시면 된다입니다. 하시고, 참조평면 여기에 있는 이름을 좀 미리 볼게요. 작업 기준면이니까 이름을 알아야 나중에 기준면으로 쓰시죠. 중심 앞뒤라고 되어 있고, 이쪽 눌러보시면은 중심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핀으로 잠겨 있는데,
핀으로 잠겨 있는데 딱 2개만 핀으로 잠글 수 있어요. 2개만 잠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핀을 잠궈 보면은 더 되네요. 더 되는데, 어쨌든 가운데 있는 이 기준은 중요한 구속 기준이 되는 애들이니까 이 2개를 기준으로 다른 작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는 어쨌든 의미상 매우 중요한 기준이니까 잘 활용하셔야 돼요. 중심 위치가 되면서 그 강한 구속 조건을 가지는, 가장 강한 구속 조건을 가지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울게요. 뭐 패밀리 같은 경우는, 이 창틀 패밀리는 별다른 거 없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는 애니까 인면도 기준으로 보면은, 인면도 기준으로 이쪽이 늘어나게 만드시면 되고 위아래로 늘어나게 만들면 되는데, 두께값을 유지하면서, 이 두께값을 유지하면서 변형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깊이값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매개 변수로 만들어야 될 곳을 보면 여기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만약에 가로라고 치면 여기를 창문에 세로라고 입력한다고 했을 때 여기 두께값을 바뀌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여기 두께값도 바뀌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평면도 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창틀을 만들 건데, 이거의 여기 값을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두께값을 바꿀 것인가, 요거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일단 바꾸진 않더라도 다 만들게요. 왜냐면 연결시켜서 써야 되니까 일단은 만드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면도상에서 보면 참조 평면을 그린다라고 하면 가로 세로가 변형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하나 필요할 거고, 앞뒤로 두께값이 변해야 되니까 여기도 참조 평면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는 EQ를 걸어주면 같은 값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매개 변수를 걸어주시면은 뭐 창틀의 깊이, 이렇게 해서 두께값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평면상에서 이걸 스윕으로 창틀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보면, 스윕이라는 도구를 만든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프로파일 하나만 그려주고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주면 창틀의 깊이하고 창틀의 두께하고를 다 같이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평면도상에서는 이 창틀의 크기에 대한 매개 변수를 거는 게 좋아 보이고요, 편해 보이고요, 스윕으로 만든다라는 가정하에, 인면도로 가서 보면은 전면 내부니까 뭐 뒷면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어디서 만들든지 간에 여기서는 이렇게 생겨질 형상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매개 변수를 거는 것보다 여기서 매개 변수를 만드는 게 편한 거는 얘네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창틀의 높이, 창틀의 폭, 이 매개 변수는 인면도에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해 보이죠. 적어도 여기서 딱 2곳에서만 만드는 게 좋지, 높이는 사실 여기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측면도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저거를 막 왔다 갔다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확인하거나 변경할 때 귀찮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미리 좀 이렇게 딱 세우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을 기준으로 참조 평면을 그릴 건데, 너무 크게 안 그리시는 게 좋으세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창문의 크기보다 조금 큰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0 정도 높이에다가 그렸고, 밑에 부분, 여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참조 평면을 그렸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는데 대충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패밀리를 만들 때 일반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 이 일반 모델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좌측 상단에 보면은 노란색 폴더가 있는 창이 하나 있어요. 이 도구, 얘를 눌러주시면은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를 일반 모델이긴 한데 창으로 바꿔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나중에 얘가 이제 나중에 뭐 수량 산출을 한다거나 리스트를 뽑는다거나 하면 카테고리가 일반 모델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창틀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작한 템플릿은 일반 모델이었습니다만 들어와서 카테고리는 창으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셨고요. 매개변수 인면도부터 걸어볼게요. 여기하고 참조 레벨에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가로 세로이긴 한데 가로 부분은 절반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EQ를 걸어주고 이 사이에다가 치수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매개변수 만들어 주셔야겠죠. 매개변수 만들 수 있는 곳은 요 위에서 만들긴 만드는데 대부분 저희가 치수나 이렇게 만든 애들로 할 땐 여기서 뜨고요. 3D 형상 자체에다 매개변수를 넣을 수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 얘네들은 여기 떴었죠. 그 매개변수 만들 수 있는 곳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에요. 여러 곳인데 대표적으로 여기하고 요 옆에 네모 박스가 보일 때 그거를 매개변수로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르시고 앞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주시는 게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창틀에 가로, 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폭이라고 넣어주고, 여기는 창틀의 높이겠죠. 창틀 높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을 저희가 매개변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름 같은 거를 몰아서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통적으로 이렇게 저런 어떤 이름을 놓고 뭐 그 밑에 슬러시를 해준 다음에 뭐다 이렇게 써주면 쟤네들끼리 모이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확인을 하더라도 창틀에 있는 뭐다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좀 저런 규칙을 가지고 매개변수를 만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에 오셔서 평면도에서도 여기 있는 이 참조선이 너무 길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 길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만들 건데 얘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수정할 때도 용이해요. 어차피 저희가 수정을 안 하진 않을 거고 분명히 언젠가 수정을 할 거니까 이런 애들도 보기 좋게 좀 줄여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계획했을 때 이렇게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입으로 만들 거고, 이쪽에서 여기다가 창틀의 두께, 창틀의 깊이 이런 식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참조 평면이 추가로 생기셔야겠죠. 그러면 RP 누르신 다음에 옆으로, 이쪽도 옆으로, 그 다음에 안쪽에도 두께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한쪽만 있어도 되기는 합니다. 수입으로 만들 거니까 한쪽만 있어도 상관없죠. 돌출로 만들 거다 그러면 양쪽을 떠나서 위아래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수를 넣을 건데 치수를 써서 이렇게, 요 문자가 좀 너무 커서 보기 힘들다 그러면 축척을 줄여주면 되죠. 축척을 좀 줄여주고 가까이 와서 디멘전 DI 하신 다음에 치수, 그리고 이쪽은 절반 변해야 되니까 EQ, 그리고 요만큼의 치수 매개변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됐으면은 약속된 대로 눌러서 창틀 규칙을 좀 정해 주시고 창틀의 두께 라고 만들 거고요. 여기 부분은 창틀의 깊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